네, 안녕하세요. 이승은입니다. 네, 오늘 정말 6, 7, 8 집중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써야 할 이 시간에 제가 저의 경험을 전달하는 정말 마이 아메이, 그리고 또 왜 제가 이 사업을 하는지 와이 아메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양연화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가슴 설레는 영화를 떠올리시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끝난 어떤 드라마를 떠올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밀레니얼 세대들은 BTS를 떠올리시겠죠.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이 순간을 노래한 화양연화라는 앨범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말에서 이 한자에서 보듯이 화양연화라는 거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잘 나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정말 막 불꽃처럼 뜨겁고, 정말 막 꽃처럼 빛나던 그런 시간들이 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중한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 그래프를 보면 누구나가 희망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계속 상향을 그으면서 가는 어떤 그런 그래프를 다 희망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어떨 때는 내가 고꾸라지기도 하고 그 힘으로 내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 그래프를 보면 저희 30대까지는 저는 24살에 대학을 졸업을 해서 대기업의 섬유 디자이너로 취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저는 굉장히 일찍 했거든요. 그래서 26살에 해서 여기에서 이제 노란 곡선에서 보면 살짝 파인 부분이 뭐냐면은 또 가자마자 임신을 해서 제가 육아를 하고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집에서 살림을 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일을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정체되어 있었던 그런 기분으로 제가 살았던 시기가 있었고 그러다가 제가 다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면서 하다가 정말 인생의 어떤 새로운 직업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섬유무역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너무 매료가 돼서 그 섬유무역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하거든요. 그때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가장 뜨거웠던 시기가 아닐까. 정말 나의 열정을 가득 쏟아부었고, 그랬었지만 그것은 제가 일적으로 커리어로는 제가 조금 더 상향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확 꼬꾸라졌던 순간이 있는데 이제 그게 제가 36에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34에 이제 싱글이 돼요.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뭐든지 자신 있었어요. 일도 잘할 수 있고 전 심지어는 요리도 잘해요. 요리도 잘하고 나를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인생 자체가 너무 자신만만하게 흘러갔었는데 어, 두 발로 이렇게 서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지만 사람이 한 발로 이렇게 서 있게 되면 조그만 어떤 충격에도 이렇게 흔들리게 돼요. 제가 그게 혼자서 아이들을 육아를 하면서 그렇게 외발로 서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야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퇴근 시간만 되면 히스테릭해지고 이렇게 좀 야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회사에서도 굉장히 좀 싫은 내색을 하게 되고 제가 그 상태를 2년을 버티다 보니까 36살에 저한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건강에 굉장히 타격이 왔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면역에서 문제가 생겨서 얼굴은 이렇게 건선으로 조금 가득 차게 되고 조금 건강도 안 좋아지게 되고 결정적으로 머리가 다 빠졌어요. 원형 탈모가 너무 심하게 와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냥 구멍 하나 뚫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 구멍이 수십 개가 모여서 여자의 30대 여자의 머리가 골룸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은 제가 그거를 좀 밝은 척 하니까 그게 진짜 밝은 줄 알고 저한테 루미 언니 이래서 난 루미 언니가 뭔가 했더니 골룸 언니라는 뜻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했지만 제가 그래서 저도 그때 막 가발까지 쓰고 제가 회사를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막 너무 덥고 이러면 가발이 쪼이고 덥고 막 이러다가 제가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한 게 36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밑도 끝도 없이 가장이 한 집안의 가장이 회사를 그만둬요. 그리고 제가 자그마치 3년을 버텨요. 그걸 어떻게 버틸 수 있냐면요. 먼저 집을 파시면 돼요.
집을 팔고 그다음에 전세로 가요. 그리고 전세도 방이 하나씩 줄어들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월세로 바뀌어요. 예, 그렇게 되기까지 제가 한 3년 정도를 버텼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더는 안 되겠을 때 제가 너무나도 운 좋게도 이렇게 휙 올라갔죠. 제 그래프가. 어, 제가 외국인 회사에 너무 운 좋게 들어가게 됐어요. 배우도 너무 좋고 제가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꿈의 직장이었기 때문에 제 인생은 그대로 60 넘어서까지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의욕만 있다면 내가 60 넘어서까지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정말 제가 이때가 가장 교만했던 것 같아요. 의기양양하고 누구의 얘기도 그닥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냥 내 의견이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지내다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얘기는 요때예요. 갑자기 그래프 바닥으로 확 꼬꾸라졌죠. 제가 46에 실직을 하게 돼요. 한국에서의 섬유 경기가 더 이상 이윤을 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됐는데 실직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 그래프가 웨이브를 그리는 이유는 이때부터 제가 아메이에 제대로 시스템에 조금씩 조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이전에 보여줬던 그래프처럼 어떻게 확 꺾어지거나 이게 아니라 때로는 제가 좌절하는 순간이 있기도 하지만 항상 반등을 해서 올라갔던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많은 용기를 받고 이제 많은 사랑을 받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죠. 정말 그 변방의 그 노인의 말처럼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또 복이 화가 되기도 하는 걸 세옹지마라고 하는데 제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저한테 정말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고 이 회사의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최고의 장점은 본사가 뉴욕에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 아무도 저를 터치를 안 했어요. 한국엔 저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낮에 제가 뭘 하던 밤에만 눈을 켜고 그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육아를 하면서 제가 직장을 다닌다는 게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저의 큰 자부심은 굉장히 높은 임금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까지 높은 임금은 아니었는데 저는 또 들어가면 뼈를 묻을 듯이 조금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2번 월급 인상이 있었는데 제가 그 회사에 6년 일을 하면서 거의 50% 가까이 인상이 됐다고 하면 참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리고 또 회사가 얼마나 제 실력을 인정해 줬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네가 필요 없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제가 너무 높여버린 이 임금과 저의 그 사이드적인 어떤 대우가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대구를 출장을 가기만 해도 도우미비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의 그 비용적인 부분에서 그냥 제가 제거 대상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뉴욕에 있는 회사는 분위기를 잃지 못하는 제가 장애인과도 같은 그런 시기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나중에 화가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대우라는 건 뭐냐면은 회사에서 대우가 너무 좋고 그다음에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였고 한국의 모든 기업들은 하청업체였던 거예요. 저희 회사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우가 너무 좋았어요. 막 이사진들이 오셔서 저를 대우하시고 조금 작은 회사는 사장님이 직접 대우를 하시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가 재취업이 어렵게 되는 굉장히 큰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저랑 같이 일하기가 껄끄러운 거죠. 예전에 아유 막 이렇게 아부했다가 갑자기 뭔가 동등한 위치가 된다거나 아니면 제 밑으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제 위로 있다는 게 싫은 일이어서 제가 여러 군데에서 오너분에게서 조금 콜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밑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재취업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화라고 생각했던 실직은 제가 아메이를 더 깊게 알게 되는 복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가 제 뒷 배경인 줄도 모르고 그게 전 줄 알았어요. 대우받는 이승은이 바로 이승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교만했었는데 제가 버스가 떠났잖아요. 배경이 싹 없어지고 오롯이 저만 남았는데 그냥 중년의 여성인 거예요.
두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그냥 중년의 여성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 현타라 그러죠. 현타가 오면서 그리고 또 이 사업에서 이 사업은 사람과 사람 관계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겸손해지지 않고서는 제가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겸손이라는 거는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겸손은 자존감이 있는 분만이 제대로 된 겸손을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은 나는 그대로 있고 상대방을 올려주는 게 겸손이거든요. 그런 이런 중요한 일도 제가 그냥 제 사회에 있었으면 몰랐을 텐데 이 안에서 알면서 오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책을 읽고 오디오를 듣다가 느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그냥 그 순간에 커리어는 계속 쌓여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동안에 저는 분명하게 능력이 있는 여성이지만 그만뒀을 때는 그 일 아무짝에도 쓸모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을 때는 제가 칼라를 이렇게 이제 앞에 어떤 색을 입으신 분을 보면 그 컬러가 네이비면 네이비, 뭐 보라색이면 보라색, 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컬러가 다 분해돼서 보였어요. 왜냐면 그게 분해돼서 보여야 아 여기에 레드를 몇 프로 정도 더 가미하면 이런 색이 나오겠구나. 그게 경지라 그러죠. 그렇게까지 되거든요. 근데 저 지금 못 봐요. 안 했더니 못 볼 뿐 아니라 그 세상 사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예. 그런데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메이를 가까이 했더니 직장인에서 인세를 조금씩 모아가는 자산가로 변하게 되는 그런 복으로 또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장소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46에 갑자기 직장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운이 좋게 저에게 고모가 한 분 이제 계시는데 그 고모가 조금 유명한 좀 식당을 운영을 하세요. 근데 그 식당이 뭐 한정식이나 뭐 레스토랑 같은 뭐 이런 데가 아니라 사실은 국수집이에요. 메밀국수집인데 거기가 워낙에 맛집으로 유명을 하기 때문에 많이 바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조카를 보니 너무 안타까우니까 여기 매장에 나와서 이렇게 매니저로 이제 일을 해라. 그러면 월급을 줄게. 이제 그래서 제가 그 국수집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진짜 그 장소와 사람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게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에 있으면 매일 이런 얘기 듣고 또 파트너 사장님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스폰서 사장님을 만나면 사랑을 받고 용기를 얻고 형제그룹 분들을 보면 칭찬을 듣고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나는 이런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자꾸 조금씩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나의 의식 수준이 내가 꿈꾸는 그 미래가 조금씩 계속 상향돼서 그 상향된 자리에서 평준화를 딱 이루는데 제가 일했던 곳은 식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만 가득 맨날 컴플레인 있죠. 그다음에 또 일하시는 분들은 또 자기들 간에 그 자리 싸움이 있어요. 좀 더 편한 데서 일하고자 하는 맨날 싸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 큰아이가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 내용이 진상 손님인 거예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 오늘 나는 누가 더 진상 손님을 맞았냐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속에 있게 되니까 내가 여기에서 뭔가 안주할 거리를 찾게 되고 내 의식 수준은 매일 불만과 내일이 없는 오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그걸 위로받고 잠드는 점점 하향돼서 나는 진상 손님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느끼면서 장소와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어요. 제가 그 식당에서 일하게 됐을 때 저희 부모님은 가슴을 쓸어내리셨어요. 이제 뭔가 일을 찾았다고. 그리고 교회 분들도 아, 집사님 거기 이제 들어가시게 돼서 너무 잘 됐어요. 안심이 돼요. 놀러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제 지인, 친구, 가족, 심지어 엄마까지 거기 식당에서 일하는 저를 잘 됐다 그러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미팅을 못 나가니까 저희 파트너들을 데리고 저희 스폰서신 이제 문현정 사장님이 그 식당으로 오셨어요. 근데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 파트너까지 온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옷에 신경을 썼겠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약간 그 인디언 문양의 어떤 목걸이도 하고 있었어요. 나름 유명한 데 거였어요. 예, 애쓴 거죠. 애썼는데 문현정 사장님이 저를 이러고 보고 계시다가 좀 못마땅한 얼굴과 그 떨리는 목소리로 사장님 하나도 안 어울려요. 여기도 안 어울리고요. 그 옷도 안 어울리고요. 그 목걸이까지도 하나도 안 어울려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내가 촌스러운가? 나 오늘 너무 에반가? 내가 좀 더 너무 과하게 꾸몄나? 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 사업에 깊게 조인된 다음엔 그 일이 뭘 의미하는지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가족들은 뭔가 변화를 두려워해요. 뭔가 그 편안함, 그 안정된 거를 벗어나는 거를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거를 상상을 못 해요. 하지만 내 스폰서는 변화된 그 이후의 내 모습을 보고 응원하고 속상해하고 거기에서 끄집어내고 싶어하고 그게 느껴지니까 제가 스폰서와의 그런 어떤 유대감이나 연결고리가 훨씬 커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파트너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40km를 넘게 달려가서 주차할 자리 없다고 집에 가. 예. 강의만 들으면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맨날 강사 욕하고 불평해. 그리고 이거 좀 열심히 해보자 하면 너나 열심히 해. 응원하시고 싶겠어요? 후원하시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10년을 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이 자리에 끌었던 분이 계세요. 이게 제가 감정 조절이 사실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참 오랫동안 제가 저희 스폰서를 소개를 안 했어요. 저에게 이 사업을 알려준 제 동생 이상훈 사장님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중요한 자리인데 감정이 올라오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사진이 저랑 둘 다 사실 그렇게 잘 나온 사진이 아니에요. 보시기에는 이뻐 보일 수도 있지만 전 쌩얼이에요. 심지어는 근데 이 사진이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대머리 됐던 순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조양경 사장님 다른 표현을 못 찾아서. 예, 원형터 골룸이 됐던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이 머리가 뭐냐면은 처음으로 다 빠졌던 머리가 새로 나서 그 소중한 머리털을 가지고 미용실 가서 파마를 하고 온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앞머리가 애교머리가 아니라 그거밖에 안 자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그때 이 사업을 저한테 알려줬어요. 저한테 오셔서 언니 집에서만 이러고 있지 말고 되게 좋은 모임이 있으니까 가보자. 그게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육회상태 통쾌 이진아 사장님이 제 초등학교 중학교 후배예요. 근데 그 집에 모임이 있으니 가보자. 그게 저의 아메이의 시작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이상은 사장님은 고난길을 밟게 된 거죠. 이승은이라는 파트너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은 사장님이 저에게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난 언니가 정말 잘할 것 같아. 난 언니가 진짜 이걸로 성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언니가 이걸로 플래티넘이 됐으면 좋겠어를 진짜 그러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참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 동생이 이제 암이라는 이제 못된 녀석이 오게 되고 그걸 이기지 못했어요. 이기지 못하고 이제 생명시계가 이렇게 줄어들어갈 때 제가 그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저는 이상은 사장님이 이 그룹에서 너무 사랑을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잊혀져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 올려야 되겠다.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고 또 내가 가면 이상은 사장님 핀을 달아주러 오겠지. 그래서 심지어는 이상은 사장님이 4월에 하늘나라로 갔는데 제가 그때 마감을 하면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상은 사장님이 신발도 사시고 휠체어를 타야 되나 부축을 받아서 무대에 올라가야 되나 가발을 쓸까 모자를 쓸까 이걸 저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고민을 했었는데 저를 보지 못하고 이제 하늘나라를 가게 되죠.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해서 플래팅이 됐어도 그때도 아메이가 저한테 어떤 목적성을 부여하고 이랬던 건 아니고 동생에 의한 어떤 상황에 의한 플래팅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로부터 1년을 깊은 심연에 빠지게 돼요. 너무 사랑했던 동생을 잃었다는 건 여러분들
상상 그 이상이더라고. 저도 그걸 경험하지 못했으면 몰랐겠지만 그냥 추억밖에 없고 더 이상 이어가야 될 기억도 없고 그렇다는 게 이제 너무 좀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 예전에 시트콤에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시트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 노란 옷을 입은 영구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이소룡 옷을 입고 다니고 말썽만 부리고 얘가 생각이 있나 없나 하는 이런 애인데 마지막에 엄마가 자궁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아이가 개가천선을 해요. 너무나도 성실하고 조용한 아이로 바뀌게 되거든요. 제가 조금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이상은 사장님이 아플 때도 철이 안 들었지만 제가 다시 열심히 해보고자 노력을 할 때 제가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계속 이렇게 꼬꾸라져 있다가는 내 팀이고 뭐고 그리고 이상은 사장님이 없어지니까 스폰서가 문현정 사장님이 저에게 누구라도 상상하지 못할 그런 스폰서링을 해주세요. 저에게 너무 가까이 계셨지만 그 부재가 갑자기 두려움으로 나서게 되고 저는 그전에 사업적인 행동도 잘 못했고 안 했죠. 안 하고 파트너 사장님들은 거의 저희 형제그룹과 저희 스폰서들이 키워주셨어요. 이제 그러셨는데 제가 갑자기 스폰서가 돼서 그들 앞에 서려니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빨간 곡선 보여드렸을 때 웨이브를 탔잖아요. 근데 제가 힘을 냈던 순간이 지금과 같은 6월, 7월, 8월이었어요. 6월이 들어갈 때 내가 뭘 하지 않고서는 꽤 커진 내 그룹을 진짜 와해시키고 말겠구나. 아니면 내 정말 너무 잘 커준 내 파트너 사장님이 독립이 되고 나는 끝날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앞서면서 팀을 함께 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오디오 듣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 아메이가 빛깔이 점점 다양한 프리즘, 제가 프리즘이에요. 색은 하나가 들어와서 빛은 하나지만 제가 다양한 색으로 쫙 펼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든 건 지난 2년이었습니다. 그 6, 7, 8을 잘 보내고 저는 그 다음 해에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었고 그리고 올해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Y 아메이가 너무나도 명확해졌어요. 저는 첫 번째는 무조건 기회예요. 사람이 살면서 어떤 기회가 있다라는 거는 진짜 너무 축복이거든요. 정말 살기 좋은 사회는 기회가 있는 사회라고 한답니다. 사다리 모양이 첫 번째 그림처럼 폭이 이렇게 넓은데 내 자세가 이렇게 타이트한 치마를 입은 자세라면 그 기회를 내가 오를 수 있을까요? 내가 여기를 잘 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자세를 다 갖췄어. 갖추고 난 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데 끊어진 사다리야. 그러면 그건 기회라고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아메이는 오른쪽에서 보이는 끝부분에 보면 올려주고 끌어주고 하는 저는 이런 사다리를 오르고 있거든요. 저는 아메이를 만나서 내가 꿈꾸기만 한다면 내가 변화만 한다면 뭔가 성공이라는 것을 성취를 모아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게 너무나도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바로 제가 동생을 잃고 플래티넘이 됐을 때 문현정 사장님이 저에게 핀을 달아주시러 오셨어요. 근데 둘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그 의미가 뭔지 알죠. 그리고 둘이 포옹을 했었는데 저에게 문현정 사장님이 없었다면 저희 스폰서인 이상은 사장님이 유언이 뭐였냐면은 현정이에게 큰 힘이 돼줬으면 좋겠어. 언니가 현정이한테 진짜 힘이 되는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사람이 세상을 끝내는데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정말 그 얘기를 마지막에 2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저에게 너무나도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나도 그런 파트너가 돼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이 되고 문현정 사장님도 저에게 그거는 우리 둘만이 알아요. 우리 둘이 어떻게 유대관계가 생기고 우리 둘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는 진짜 저희만이 아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으세요? 저에게는 이런 스폰서가 있고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저희 파트너인 임성희 사장님의 장점은 신념이에요. 그 신념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정말 스폰서의 부재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저에게 보내는 로열티는 처음 제가 사업을 알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내가 때로는 실망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진짜 큰 축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축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형제 그룹분들 정말 제가 없을 때나 또 우리 스폰서 사장님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저를 더 챙겨주시고 저희 파트너들을 챙겨주시고 이런 형제 그룹분들 여러분들 다 있으시죠. 정말 성장의 동력은 무한한 신뢰를 나에게 보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지지하고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떠미는 게 아니라 손잡고 가는 그런 커뮤니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정말 얼마나 한심하냐면은 이렇게 그룹이 짜여질 동안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 어느 누구도 저희 집에 와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정도로 사업을 열심히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6, 7, 8 열심히 하고자 할 때 제가 이렇게 모았어요. 여름에 한 번, 크리스마스 이제 파티로 한 번. 정말 제가 그때 제가 인스타그램에 남긴 글이에요. 집의 의미는 장소가 아닌 사람이라고 한다. 좋은 장소란 모인 사람들이 함께 그 가치를 만드는 것 같다. 함께여서 행복하고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한 또 다른 가족. 그래서 제 그룹명은 제가 물론 제 카톡에만 보이죠. 희망 가족이에요. 나에게 가족이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내가 그들에게 희망을 준 또 다른 가족이거든요. 내 커뮤니티가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하고 더 잘해주고 싶고 뭐든지 함께하고 싶고 그 마음들이 모여서 행복하다면 이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일적으로 보면 저는 훌륭할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참 하자마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싸가지죠, 그냥. 진짜 싸가지인데 그런 사람이 정말 이 안에서 사랑을 받다 보니 모난 그런 별처럼 생긴 사람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변하게 되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변화는 의도적인 나의 노력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노력을 할 때 옆에서 누군가가 지지해 준다면 나에게 힘이 날 거고 정말 운이란 그렇다고 해요. 인간의 노력과 신의 축복이 만나는 그 지점에 운이 있다고 해요.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나를 변하려고 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저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꿈을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노력하는 사람이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겸손해지기 위해서, 겸손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성장하고 나하고 성장하는 그 사람들을 더 높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누군가의 삶에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입니다. 어젯밤에도 저의 사업적으로 보면 증손녀죠. 저희 파트너의 파트너가 저에게 이제 전화를 많이 하는데 참 변화를 두려워하고 저에게 Y가 없어요. 울고 이랬던 분인데 요즘 저하고 좀 밀착을 하면서 어제는 드디어 콧소리가 나왔어요. 사장님 이러고 전화가 오셨어요. 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행복해요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아, 정말 이런 건 줄 몰랐어요. 저 더 잘해보고 싶어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때 제 표정이 어땠겠어요? 이랬어요. 인상 딱 썼겠어요? 밤늦게 전화 왔다고? 나 내일 강의인데 그 시간에 전화했다고 제가 짜증났겠어요? 저 강의지만 그 시간이 너무 좋아해서 저 울컥하고 너무 행복해서 나 내일 사장님에게 꼭 할래요 라고 제가 이제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누군가의 삶에 같이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나를 좀 더 좋은 장소에 좋은 사람들 앞에 넣으려고 하는 진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저희 딸이에요. 딸인데 제가 이 딸들에게 가장 미안한 게 뭐냐면은 저는 이혼이라는 게 제 선택이었잖아요. 제 이기적인 선택이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불가항력의
악소리도 못하고 아빠와 떨어져 살게 되는 제가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가장 큰 힘이고 정말 너무나도 큰 지지자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예전에는 책임감이었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돼. 이 책임감이었는데 이제는 책임감이 아닌 함께하는 엄마. 이 독립적인 엄마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전환점에 있어요. 왜 다들 혼자 살고 싶어 하는 그 로망이 있잖아요. 내가 집에서. 근데 우리 큰아이가 너무 혼자 한번 살고 싶어 하는데 왜냐면 거의 다 7살 차이 나는 동생을 거의 본인이 육아를 하다 보니까 다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자아이가 혼자 독립하는 게 저도 두렵기 때문에 그럼 둘이서 한번 독립을 해봐라. 그래서 8월에 저희가 이제 저도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독립을 하면 아이들보다 제 걱정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하세요. 하는데 저는 이 시기에 더 성장을 할 거고요.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저는 훨씬 더 핀이 성장되어 정말 능력 있는 엄마, 진짜 독립적인 엄마, 진짜 잘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엄마로 우리는 다시 만날 거거든요. 이 모든 게 아메이 때문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화양연화는 언제였나요? 저는 어제 열심히 살았더니 집중했더니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오늘도 열심히 살겠죠. 오늘 열심히 살아서 내일은 더욱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오늘이 화양연화고 더 열심히 살아가서 더 멋진 사람으로 변화 있을 내일이 저의 화양연화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간 소중한 6, 7, 8 정말 황금 같은 시기, 황금 같은 마음으로 잘 변화를 시키시고 정말 보내셔서 저와 같은 Y 아메이가 더욱더 소중한 가치로 여겨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